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주식이 놀랍게도 서클이었다고 합니다. 서클 시초가가 한 31달러 정도 됐거든요. 거의 300달러까지 갔었으니까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에. 그 다음부터 지금 뭐 쭉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180달러. 지금이 저가 매수 찬스일 수도 있겠죠.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나오니까, 지니어스 법안이 나오면 스테이블 코인이 좀 육성이 되니까 서클에 좋은 거 아니냐. 지금의 가격은 이게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6월 28일 오전 7시 42분입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시세는 계속해서 107K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고요. 106에서 108K 잠깐씩 오가고 그 정도 상태입니다. 새벽에 트럼프가 캐나다랑 이제 무역 좀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또 강경 발언을 해서 새벽 2시쯤에 좀 큰 폭으로 빠졌었는데, 뭐 지금은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뭐 조용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지금 조용하지만 미국 나스닥과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저도 미국 주식 적지 않은 양 갖고 있는데 되게 기쁩니다.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더 기쁘시겠죠. 지금 최고점이 2200포인트였는데 뭐 새벽까지 분위기 되게 좋아서 2300포인트가 넘었었죠. 트럼프 발언 때문에 살짝 빠지지만 않았어도 더 높은 가격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P 500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100포인트 넘어섰죠. 뭐 다우도 당연히 넘어섰고, 뭐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저항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한 번에 뚫었거든요. 진짜 관세 이슈 있었을 때가 지금 돌이켜보면 매수 찬스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여기 매물대죠. 여기까지만 딱 빠졌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반등 세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확실히 요즘에 좀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지 분위기는 사실 되게 좋습니다. 무려 지수가 36% 올랐네요.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개별 주식은 뭐 몇백 프로씩 오른 주식들 되게 많죠. 이러다 보니까 좀 큰 폭으로 오르는 주식들이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랑 그리고 서클, 뭐 요 두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클, 요즘에 보니까 한국인 분들이 서클을 엄청 많이 투자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서클 주식 차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주식이 놀랍게도 서클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서클을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몰랐어요. 올해 기준으로 봐도 올해 전체잖아요. 서클은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다 합쳐도 서클이 4위라고 합니다. 뭐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4위니까 뭐 테슬라 이런 거 다 합쳐서 4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서클 차트를 보면 역시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들은 이런 주식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좀 변동성 작은 주식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요즘에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게 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변동폭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재미가 없죠. 좀 이렇게 크게 오르고 크게 떨어지고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줘야 재밌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좀 무난하게 오르는 자산이 되어서 좀 다들 별 재미가 없어 하는 거 아닌가.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빠지면 그때 관심 갖겠죠. 약간 좀 아파트 같은 느낌? 부동산 투자랑 좀 그런 면에서 비슷해진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올라서 재미없다. 이제 뭐 요럴 때는 폭락론 나와야 그 다음에 좀 관심을 가질까. 계속 아니면 뭐 엄청나게 폭등을 하거나, 그러니까 폭등, 폭락,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심지어 이런 것도 그냥 투자하면 또 재미없어 갖고 여기에다가 레버리지까지 붙여서 이렇게 막 투자를 하는 게 한국인들의 투자 좀 성향이지 않을까. 역시 좀 한방의 민족, 요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손이 안 가는 주식들을 한국인이 거래하는 상위 종목에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저도 분명히 한국인인데 투자 성향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서클 시초가가 한 31달러 정도 됐거든요. 이때 샀다면 거의 300달러까지 갔었으니까 거의 한 10배, 10배는 좀 안 되는데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에, 며칠 만에, 한 일주일 만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298달러, 300달러를 살짝 남겨놓고 1달러 남겨놓고 그 다음부터 지금 뭐 쭉 빠지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신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180달러. 글쎄요. 지금이 저가 매수 찬스일 수도 있겠죠. 뭐 저는 투자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만 글쎄요. 저는 뭐 100불도 사실 좀 싸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뭐 제가 투자하기는 어려운 주식이죠. 뭐 앞으로도 투자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서클 투자 뭐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투자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땐 어떠신가요? 좀 매력도가 많이 보이시나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셨을까요? 그냥 서클을 사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나오니까, 지니어스 법안이 나오면, 스테이블 코인이 좀 육성이 되니까 서클에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지니어스 법안이 나오면요. 서클의 규제도 좀 더해지고, 이 규제를 받는, 뭐, 예를 들어 금융권, 뭐, JP 모건 같은 금융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될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경쟁이 지금도 치열한데 앞으로 훨씬 더 치열해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기업이 안 들어와 있죠. 근데 이제 규제가 명확해지면 금융권은 뭐 규제할 이유가 없겠죠. 금융에서는 제가 봤을 때 99%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대기업들 뭐 준비하고 있는 곳들 많잖아요. 뭐 월마트도 그렇고 뭐 아마존 같은 뭐 이런 상거래 업체들 비롯해서 아니면 우리가 아는 빅테크 기업들 뭐 메타라던가 아니면 뭐 구글이라던가 뭐 요런 데서도 마음만 먹 솔직히 코인 발행은 너무 쉽거든요. 얘네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똑딱하고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메타나 구글 같은 데서 뭐 USDG 뭐 이런 구글에서 요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 그러면 서클을 쓰려나? 뭐 이거 잘 모르겠어요. 구글에서 영업을 하면 뭐 코인베이스나 뭐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안 받아줄까요? 저 그거는 좀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서클보다 USDG 뭐 이런 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거래소에서도 이런 걸 안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은 점유율이 서클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지금은 높은 편이죠. 뭐 대략 한 35%?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로 쓸게요. 테더가 장악하고 있는 게 대략 한 60%, 나머지 10%를 뭐 각종 스테이블 코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난립해 있죠. 뭐 되게 많아요. 그런데 테더는 뭐 둘째치고 서클이 그렇게 된 상황에서도 계속 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일단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점유율을 유지만 하면 이건 진짜 대박이거든요. 그러면 뭐 180불? 뭐 되게 싼 걸 수 있죠. 하지만 점유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대신에 파이는 시장의 전체 파이 자체는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천억 달러 규모라고 치면 이게 정말 시장이 폭발적으로 향후에 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니어스 액트가 그걸 뭐 지니어스 액트가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앞으로 2030년까지 2에서 3 트릴리언 달러 정도, 요 정도 보고 있거든요. 요 정도면은 구글, 아마존, 비트코인, 뭐 그 정도 되는 시가총액 전체랑 똑같은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앞으로 10배가 오른다. 그럼 점유율이 10분의 1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게 높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가격은 이게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어요. 10배가 아니라 뭐 한 제 생각에 한 20배 이상 시장이 커질 게 이미 다 반영이 된 수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면 좋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은 실적이나 펀더멘털 뭐 요런 걸로 올라가는 장이 아니에요. 그냥 기대감? 약간 좀 테마주 느낌인 거죠. 왜 올라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대감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버블의 영역이죠. 버블의 영역은 측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뭐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죠. 600불이 돼도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에요. 하지만 요 정도 가면 폭탄 돌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180불인데 600불이 되면은 물론 수익이 되게 크긴 하지만 언제 빠질지 모르잖아요. 네, 이런 투자는 되게 어려운 투자입니다. 돈 벌기도 되게 어렵고, 그 뭐 이런 주식에 지금 180불에 얼마를 투자할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서클을 뭐 한 5억, 10억 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크 인베스트 다들 아시죠? 아크 인베스트. 아크 인베스트에 그 돈나무 누나 있잖아요. 네. 저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돈나무 누나가 정말 투자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아크는요 6월 18일에 서클 주식을 매도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일찍 팔은 것 같죠. 150달러 정도에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관 투자자잖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 10달러에서 30달러 선에서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적어도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수익을 얻고 매도한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투자였지 않나. 좀 더 많이 투자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좋은 때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크가 매도한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도 싼 가격이었잖아요. 하지만 버블의 영역이었으니까, 네, 요때는, 매도를 하는 게 맞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다 팔았는지, 뭐 일부 있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크는 로빈후드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투자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로빈후드는 주식 거래도 많이 하고 있고 코인 거래도 좀 하고 있고 하거든요. 로빈후드 차트를 보시면 2023년에만 해도 한 7달러 수준이었는데 이미 10배거가 됐죠. 10배가 올랐습니다. 요 타이밍에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저는 뭐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빈후드 저도 되게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으시다면 일부 비중은 좀 덜어내는 게 맞는 타이밍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저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팔고 자시고 할 게 없는데 제가 투자를 한다면 조금 일부 매도할 타이밍이지 않을까. 다 팔 필요는 없지만 좀 뭐 좋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한번 볼게요. 코인베이스 주식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좀 기대감이 잔뜩 올라오고 있어요. 기대감이 올라와서 아크에서는 이 3연타로 계속해서 파파박 팔았죠. 코인베이스 팔았고요. 로빈후드 팔았고요. 그리고 서클 팔았고 얘네들을 매도했거든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지금 이미 좀 버블 영역대에 좀 와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냥 뭐 투자를 잘한다는 건 요럴 때 적당히 먹고 일부 매도하고 뭐 우리가 어깨에 팔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실천하긴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아크를 보면서 진짜 투자 잘하는구나 뭐 이런 걸 느꼈다는 이유가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로빈후드도 463만 달러 규모로 물론 이게 큰 건 아니에요. 아크 정도 규모에서 큰 건 아니지만 일부 매도인지 전량 매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좋은 때 일부 매도를 한다는 거죠. 코인베이스도 뭐 일부 매도를 하고 사상 최고가 찍을 때 누군가는 사지만 아크 같은 데는 매도를 한다는 거죠. 요렇게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맞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클 투자하시는 분들 뭐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일부 매도하시면 되겠고 아마 지금 손실폭이 꽤 크신 분들도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6천억 넘게 샀다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지금 방송을 듣고 있으신 분들 중에도 일부는 뭐 한 요런 때 매수해서 조금 손실 중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투자 전략을 냉정하게 잘 생각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시나리오를 다 세워보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140불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을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지 뭐 추가 매수를 저 권하고 싶진 않지만 뭐 하여튼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고 아니면 이제 앞으로 올라간다면 내가 평단이 여기다. 평단에서 좀 덜어낼지 아니면 뭐 수익 볼 때까지 기다릴지 이런 전략들을
좀 미리미리 세워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드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해두면 갑자기 빠지면은 패닉하게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80불까지 빠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 걸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뭐 저는 투자를 안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어디로 튈지 아무도 알 수 없고 뭐 진짜 말 그대로 투전판이거든요. 저는 이런 투자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난이도도 너무 높고 너무 이런 쪽으로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도 요새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코인베이스도 그러니까 이때 S&P 500에 편입이 되고 이때 지니어스 액트가 발효될 걸로 보이면서 아직 뭐 통과는 안 됐습니다. 하원의 승인이 필요해요. 하원도 통과하면은 트럼프가 뭐 거절할 이유는 없겠죠. 트럼프까지 이제 승인하면 아마 일사천리로 스테이블 코인들이 좀 발행이 되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감으로 오른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그게 진짜 코인베이스가 이렇게까지 오를 일인가? 한 50%가 단기에 이렇게 올랐거든요. 아크는 팔았거든요. 이게 뭐 지나봐야 알죠. 이게 옳은 처사였는지 뭐 어떤 처사인지 그때 두고 봐야 알겠지만 좀 뭐 투자하고 있으시다면 일부 매도해도 되는 때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코인베이스가 되게 투자하기 어려운 주식이에요, 여러분. 쉬운 주식이 아닙니다. 요때 2021년에 429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2022년 말에 31불까지 빠졌습니다. 뭐 한 95% 빠진 거죠. 말도 안 되는 폭락이죠. 20분의 1 토막이 났죠. 물론 그리고 지금 뭐 거의 사상 최고가 썼으니까 한 10배 이상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이런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코인베이스 투자했었고 뭐 지금은 다 팔았지만 뭐 나쁜 주식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굳이 이런 타이밍에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돈나무 누나가 투자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분이 좀 팔았다고 하니까 조금 따라서 매도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코인베이스 투자 중이신 분들은 대부분 수익 중이실 것 같거든요. 그럼 좀 뭐 1, 20%라도 익절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XRP의 업비트 차트인데 보시면 제가 한 이쯤에 4,000원쯤 됐을 때 1, 20%라도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되게 언짢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원래 8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정말 단기에 작년 말이었죠. 정말 단기에 4,000원까지 순식간에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사실 좀 되게 큰 폭으로 빠질 위험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800원에 샀다. 그러면 이때 4,000원이 됐다고 치면 한 5배 오른 거잖아요. 800원 주고 샀다고 칠게요. 800만 원어치 샀다고 치죠. 뭐 계산하기 편하게. 10,000개 샀다고 치면은 800만 원어치 산 게 4천만 원이 된 거죠. 그러면 뭐 한 10%에서 20%를 매도했다고 쳐볼게요. 뭐 예를 든 겁니다. 그럼 10%만 매도해도 400만 원이고 20% 매도했다고 치면은 800만 원이잖아요. 그럼 20% 매도하면은 맨징이 끝난 겁니다. 내 원금 회수를 다 했잖아요. 그럼 그 뒤에 더 올라가면 즐기면 되고 떨어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거든요. 완전히 멘탈에서 이기는 싸움이죠. 최고의 멘탈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투자는 어디까지나 멘탈 게임이잖아요. 멘탈이 무너지면 패닉셀하고 멘탈이 무너지면 패닉 바잉하고 뭐 거기서부터 투자가 좀 어긋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고 요럴 때 잘 사셨다면 여기서 일부 매도를 해서 맨징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10달러, 20달러 뭐 이렇게 바라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XRP. 저는 뭐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아무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비중을 오히려 줄여야 이것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4천만 원어치 샀다가 예를 들어 뭐 계산하기 편하게 1,000만 원어치 팔았다고 칠게요. 그럼 3천만 원어치 정도 되는 건데 거의 뭐 한 5배 이상 더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 1억 5천 되는 거니까 요 정도면 어마어마한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굳이 다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일부 매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매수할 때도 DCA라고 하죠. 분할 매수를 다들 많이 추천하잖아요. 저는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할 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할 매도가 멘탈에서 이기게 해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빠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살 때 되게 잘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도 매수를 할 때 지금 매수하는 건 좀 신중하게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지금도 계속 사고 있거든요. 오늘도 뭐 한 20만 원어치 샀는데 요즘에도 뭐 계속 사고 있어요. 저는 사고 있는 이유가 이때 많이 사놨고 수량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10만 원, 20만 원 더 산다고 사실 평단도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아마도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집 팔아서 지금 비트코인 산다.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고래동 공부에서 그런 글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도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글을 올리셨거든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작년 지방에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고 서울 부동산 갈아타기를 원래 하려고 하셨나 봐요. 하셨으면,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셨다면 저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무주택 포지션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 채 있고 지방에 한 채 있는데 지방에 있는 한 채 팔았는데 비트코인 사면 어떨까요? 당연히 다들 긍정적인 댓글을 달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현재 무주택 포지션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량도 물론 되게 중요한 면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진짜 보유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유 기간. 보유 기간이 몇 년이냐. 요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엄청난 속도로 우상향하는 자산인데 오래 갖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량 모으는 속도는 좀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하나도 없다면 바로 0.1개 사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뭐 한 1,500 정도면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보유 기간을 오래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 포지션에서 집까지 판 대금으로 비트코인에 올인한다. 뭐 이게 오래 보유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1억 5천에 6개를 사서 9억어치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한 2억 정도만 돼도 뭐 다 팔아버리겠죠. 2억 됐을 때 다 팔았다고 치면은 한 12억 되겠죠. 그래도 뭐 다행인 거는 한 반 정도만 팔아서 그때라도 뭐 부동산을 사거나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비트코인이 분명히 빠질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거든요. 꽤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금 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억이었던 게 1억으로 반토막 났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12억이었던 게 6억으로 훅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 손해액은 3억이죠. 이거 못 견딥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삶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투자하면 몇 년이나 투자할까요? 세게 뒤었잖아요. 아, 내가 다시는 비트코인에 이렇게 미친 투자는 안 해야겠다.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냥 집을 좀 싼 거 사면 되죠.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집을 좀 저렴한 거. 꼭 서울에 안 사더라도 뭐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도 좀 싼 거 있잖아요, 집들. 요런 거 사서 그냥 뭐 전세 주면 거의 투자금 안 들어가거든요. 요 정도 투자라도 하면 될 것 같아요. 3억짜리 집에 전세가 그래도 한 1억 5천, 2억은 될 테니까 그럼 1억 투자하면은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 돈을 나머지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8억이라고 칠게요. 이거를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이거는 롱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1억 정도면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트코인에 몰빵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꼭 몰빵을 하려고 하죠? 풀매수, 풀매도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너무 꼭 그래야 된다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방송에서 비트코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너나 많이 사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살 만큼 샀습니다. 뭐 제가 뭐 재산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 어떻게 뭐 무한정 삽니까? 뭐 하루에 몇만 원씩 이렇게 소소하게 매일 사고 있는데 그냥 그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비트코인 모으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길게 보고 모으고 있고 그냥 그렇게 투자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좀 투자라는 수단을
좀 인생 역전의 발판으로 삼고 싶어 하는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되게 좋은 자산인데, 엔비디아로 큰 돈 번 사람들은 요럴 때 매수를 해서 중장기로 계속 투자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네, 뭐 요때 뭐 팔아 매도를 한다고 해도 한 10%뭐 요 내외로 많이 팔면 한 20%요 정도 매도를 하고 계속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마찬가지죠. 애플 같은 주식도 애플에 정말 초장기 투자하면서 마이클 세일러가 제가 세일러 되게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상이 있으니까 네, 요때 애플에 대해서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CEO 있잖아요. 이분이 애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본인이 뭐 아르헨티나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갇혀갖고 못 나온 얘기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애플 얘기는 아닙니다만 애플이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찾아보면 있을걸요. 네, 요거 보시면 됩니다. 크립토 토마토 채널에서 나온 요 영상인데 그때 애플 주식이 25달러였대요. 25달러였으면 뭐 지금 한 8배 정도 네, 오른 거잖아요. 2012년 물론 여러분들은 13년 투자하고 8배 뭐 이런 거는 별로잖아요. 13년이나 투자했는데 8배 올랐다. 이거 별로로 생각하시잖아요. 뭐 저는 되게 훌륭한 수익률인 것 같은데 한국인들은 13년 걸리면 안 됩니다. 13일 걸려야 돼요. 아니면 뭐 한 1년 내에 쇼부 봐야 되고 가급적이면 3개월 내에 8배 올라갈 주식 요런 것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그래 배터리 아저씨 나왔을 때 그때 2차 전지가 그때 정말 핫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참 너무 무서워요. 왜 투자를 이렇게 인생 역전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그냥 좀 저축 느낌으로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러면 크게 문제 있을까요? 네, 돈을 버는 건 좋은데 물론 투자로 부자 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시드가 뭐 되게 적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원 아니면 뭐 한 3천만 원 뭐 요 정도 시드로 벌어놓은 돈이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는 거잖아요. 뭐 본인 나이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대학생 때 이 정도면 되게 부자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내가 30대, 40대, 50대인데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여윳돈이 있다. 그런데 투자로 부자가 되겠다. 이거는 그냥 욕심입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내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공부 하나도 안 했지만 내일이 시험이니까 오늘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 해야지. 약간 좀 요런 느낌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좀 도둑놈 심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돈 벌어가지고 이걸 모은 다음에 이거를 장기로 투자해서 부자 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게 정석이고요. 대부분의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이걸 통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물론 덜어는 1,000만 원 투자해서 뭐 100억대 뭐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뭐 흔치는 않지만 분명히 있어요. 뭐 저도 몇몇 분 사례를 들었었고 하지만 이거는 얼마나 희귀하면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투자에 뭐 어마어마한 재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나도 뭐 투자에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해봐야 돼요. 뭐 트레이딩에 내가 소질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최소한 남들이 다 투자하는 알려진 뭐 주식들, 뭐 예를 들어서 최소한 유튜브 통해서 정보를 들어가지고 이걸로 여기에 통해서 정보로 큰 돈을 벌었다. 이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번 큰 돈도 3개월 만에 큰 돈을 벌었다. 이거는 뭐 저는 환타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뭐 비트코인이 앞으로 상승 여력이 정말 정말 잘해야 한 앞으로 향후 1년간 한 10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1년 동안 100% 잘해야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높다면 높을 수 있고 근데 제 생각에 한국인들에게는 좀 성에 안 차는 수익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요새 김프도 없잖아요. 김프도 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다들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한 요 정도 영역대 될 것 같습니다. 적게는
한 14만 정도. 진짜 적게는 뭐 한 12만일 수도 있죠. 뭐 지금 거의 안 오른다는 얘기죠. 최악의 시나리오고, 적게는 한 14만. 좀 웬만하면 그래도 한 18만 정도는 가지 않을까. 많이 가면 한 20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140K에서 180K 정도? 요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정도 되면은 그냥 조금은 팔 거예요. 뭐 한 상징적으로 뭐 한 1억 정도 수익 나게, 뭐 한 2억에 판다고 치면 한 0.5개? 요 정도는 매도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얼마큼 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억이라는 돈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현금을 만들면 이걸로 그냥 까까를 사 먹을까도 생각 중입니다. 이거 투자 그래도 오랫동안 했으니까 뭐 투자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만 하면 롱런하기 힘들잖아요. 제가 뭐 이만큼 팔아도 저 비트코인 뭐 다 판 거 아닙니다. 네, 더 있어요. 나중에 뭐 그런 건 좀 장기로 가져갈 생각이긴 한데 아무튼 2억이 됐을 때 0.5개에서 한 1억 정도 요걸로 좀 까까를 좀 사 먹을까. 뭐 까까 사 먹는다는 것도 솔직히 다 뻥이에요. 뭐 저 까까 안 좋아하고 뭐 끼케야 뭐 소고기 한번 사 먹겠죠. 뭐 신나게 써도 뭐 우리 4인 가족 소고기 먹어도 한 20만 원 나오더라고요. 뭐 요 정도 사 먹지 않을까. 근데 1억으로 20만 원어치 소고기 사 먹는다고 남는 돈이 꽤 되잖아요. 또 근데 또 현금 생기면 부동산 살까 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부동산은 저는 좀 솔직히 말해서 그만 사고 싶거든요. 이제 부동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참는 게 더 힘들긴 한데 네, 암튼 뭐 이렇게 행복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억 되면 뭐 한 번에 0.5개 딱 파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를 좀 할 생각이고 올 시즌에 뭐 한 0.5개 정도만 매도를 좀 해볼까? 뭐 생각 중이긴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또 뭐 한 0.1개만 매도할 수도 있긴 한데 1억이라는 돈 여러분들은 1억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진짜 이게 정말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저는 뭐 현금 1억이 있다고 해도 뭐 이 돈 갖다가 뭐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네요. 사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제가 뭐 제 차가 좋은 차는 아니지만 저 뭐 차도 있고 뭐 집도 있고 애들도 뭐 잘 커가고 있고 저희는 학원비도 애들 학원비 쓰는 게 큰 애, 작은 애 다 합쳐서 한 10만 원? 20만 원이 안 됩니다. 뭐 학원비 거의 안 쓰고 있죠. 이것도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저희 뭐 시골에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 학원은 아예 안 보내고 있고 제가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라인 뭐 엘리아이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엘리아이 신청하면 엠베스트 무료거든요. 뭐 이렇게 살고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럼 돈 벌어서 뭐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돈 버는 것보다 재밌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1억 있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니잖아요. 계속 돈 벌어야죠. 네, 열심히 벌어야죠. 전 죽는 그날까지 돈 벌고 싶습니다. 뭐 하루에 10,000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좀 벌고 싶어요. 그거를 놓으면 제가 돈 버는 걸 놓으면 그때부터 삶이 너무 재미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빨리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비트코인 되게 좋은 자산이잖아요. 좀 길게 보고 천천히 조금씩 모아가면서 이렇게 좀 소소한 기쁨을 누리면서 좀 즐거움을 누리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